이어서 마저 해볼게요. 어떻게 썼지? 자, 이제 다음 관점이 뭐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 선형 변환,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에서 이제 행렬 배우고, 이제 남는 거는 이제 그 변환과 이제 행렬을 이제 묶으려고 하는, 얘네 둘을 이제 묶으려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다음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렬 자체를 선형 변환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봐보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행렬이 선형 변환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적어 놓은 게 걔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행렬 A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제 뭐 M 곱하기 만약에 N 행렬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곱해지는 대상, 그리고 결과,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될 거잖아, Y.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곱해지는 대상이 N 곱하기 1이고, 여기 나오는 대상이 이제 M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마치 행렬 A가 무슨 느낌이냐면, Rn에 있는 성분을 Rm으로 보내는, Rm으로 보내는 이제 변환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Mn 행렬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꾸로 N이 정의역, 자, 그 다음에 M이 이제 그 공역, 자, 요렇게 이제 차원으로 결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M 곱하기 N 행렬은 거꾸로 정의역이 N, 공역이 M 차원인 어떤 변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선형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당연히 써져 있어요. 자, 써져 있어서 이제 행렬 자체도 선형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행렬 자체가 선형 변환이 되니까 이제 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0공간하고 상공간을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0공간하고 우리가 상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행렬이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1, 2, 1, 0, 1, 1, 1, 0, 1. 자, 여기 x, y, z. 하나만 써볼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나오는 결과가, 얘가 지금 봐보면은 예를 들자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결과값이 이제 뭐 AB.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지금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런 내용인 거죠. 결국 특징을 보니까, 얘가 곱해지는 걸 보니까, x 플러스 z는 a고요.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b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x로 묶어버리고, 1, 2 더하기 0, 1, y. y는 0, 1. 자, 플러스 z는 1, 0. 이 ab가 된다라고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뭐냐면 행렬 A의 열벡터들이야. 열벡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요? 열벡터들이다. 열벡터. 자, 그러면 열벡터들이고요. x, y, z는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야? 전체적으로 1차 결합이란 얘기잖아요. 1차 결합.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다? 1차 결합이란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원소는 결국에 이 행렬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 A, B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어떻게 쓰냐면, 콜룸 스페이스 A 안에 A, B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X, Y, Z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AX는 B가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그 B라고 하는 애가
이제 콜럼 A에 있을 때이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B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여기 좀 기호가 좀 다른데, 여기 좀 다르게 쓰자. AB. 자, AB. 자, AB.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얘가 B라고 했을 때 이 B라고 하는 애가 자, 행렬 A의 열 벡터 안에,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XYZ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상공간, 그러니까 이거를 선형 변환으로 봤을 때 얘의 상공간은 누가 만들어낸다? 콜룸 스페이스 A가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상공간이 콜룸 스페이스 A가 만들어내니까, 자, 콜룸 스페이스 A의 집합하고 뭐하고 같다? 이미지 A하고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자, 이제 남은 건 뭐다? 아, 오케이. 행렬도 선형 변환이니까, 자, 임의의 선형 변환을, 자, 행렬로 만들어내는 거. 그죠? 자, 그게 뭐다?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이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연관성을, 자, 이제 둘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선형 변환을 행렬로 만들면, 이제 선형 변환의 형태를 좀 한 번에 알아내기 이렇게 보기가 딱 좋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형 변환을 이제 행렬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이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로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 정의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선형 변환 T를, 자, 지금 내가 행렬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의역. 이 선형 변환 T의 정의역하고 공역에 뭐가 필요하다? 기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저들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의역이 P이고 공역이 P'인, 자, 선형 변환 T의 행렬 표현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것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순서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볼 때, 그럼 구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뭐에서 뭐로 가는 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분명히 무조건 써져 있거든요. 이 표현이 일방적이지 않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획일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요 두 가지 표현을 쓸 때에는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자, 정확하게, 자,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는 화살표로 연결하면 되겠죠? 화살표. 그러면 그 화살표 방향이 정의역, 공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자,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개념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행렬 개념이 나온다. 자, 전이행렬이 뭐였다? 전이행렬은, 자,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기저. 자, 우리가 이제 기저를 이제 그 변환할 수 있는 행렬이, 자, 그 이제 전이 행렬이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기저를 바꿀 수 있는 행렬인 거야. 그죠?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저 변환 표를 보고, 자, 일반적으로 선형 변환 T가 정의역과 공역의 기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걔네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파생된 문제들이 뭐다? 닮음이라는 거야. 그죠? 예, 거기서 파생된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 자, 기저 변환 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T라고 하는 애가, 자, 두 개가, 자, 분명히 같은 지금 선형 변환인데 기저를 다르게 하면 얘네들의 생김새가 같아지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같아지게 만들려고 자연스럽게 기저 변환을 붙였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 내용인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둘은 생긴 기저가 다르면, 이 두 개의 기저가 다르면 생김새가 다르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생김새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두 행렬을 붙이게 되더라.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행렬을 붙인 형태가 우리가 이제 뭐다? 닮음 행렬이다. 왜냐면 닮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자, 특징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같은 두 개의 변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닮음을 봐보면, 자, 이 두 개 행렬이 만약에 닮음이라면 그 같은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봐보면 트레이스 같죠? 자, 그 다음에 랭크 같죠? 널리티 같죠? 디터미넌트 같이 특성 방정식 같고 최소 방정식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특징들이 같은 이유가 뭐다? 같은 행렬에서 나왔는데 기저가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된 것 뿐이지, 실상은 그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그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자, 성질들이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자, 닮음, 행렬의 닮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 연결을 지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일반적으로 닮음 행렬을 주지 않고요, 이렇게 기저 변환 행렬을 주고 그게 닮음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해서 그 닮음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더 고급, 이제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은 이제 한양대나 뭐 중앙대 뭐 요 정도 이제 좀 진짜 상위권 학교에서만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근데 그 외의 학교들은 어쨌든 이 닮음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그 지장은 없는데, 요즘에는 다 상황 편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 발생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닮음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했었어요. 선생님이 강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페이지로 가보면, 자, 고유값과 고유벡터. 자,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된다. 그죠? 자, 근데 고유값, 고유벡터는 사실 닮음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행렬의 특성이기 때문이야. 이 고유벡터,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고유값, 고유벡터는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AV는 람다 V. 자, 이 람다가 이제 그 상수라고 했을 때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V가 0이면 안 돼요. 자, 이거 자꾸 까먹는데, V라고 하는 벡터는 0벡터가 아니어야 돼. 0벡터. 그러니까 0벡터가 되게 되면은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을 하잖아요. T가 뭐든지 간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람다를 고유 벡터. 그러니까 이건 행렬의 특성인 거야. 어떤 특정한 지금 벡터를 곱을했더니 이게 그냥 상수배가 돼서 나오더라. 이거 행렬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유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해당하는 이 벡터가 이제 고유 벡터가 된다. 자, 그래서 고유값, 이제 고유 벡터. 자,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정의를 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정의 되게 강감이 안 돼요. 특히 요거. 자,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이, 자,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나온다? 특성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했는지, 자, 당연히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로부터, 자, 우리가 뭐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자, 고유 공간 개념을, 고유값과 고유 공간의 개념을, 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11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이제 성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잘 써져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자,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자, 4번, 5번, 6번이에요. 자, 4번, 5번, 6번이 생각보다 이제 문제 출제에서 자주 되는 부분인데, 자, 행렬 A와 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은 같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고유값. 그러니까 고유값이 같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자, 트레이스 A랑, 자,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거를, 자, 고유값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그 4, 5, 6번은 이제 잘 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성질 중에서, 자, 이제 특히 5, 6번. 자, 트레이스 A와 디터미넌트 A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적 중복도이다. 자, 여기는 이제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자, 넘어가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정리가 더 중요하다. 기하적 중복도라고 하는 애가 대수적 중복도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요. 대신 1보단 크거나 같다는 거.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보다 낮은데, 근데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왜 그렇다? 0벡터가 아니라고 이미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0벡터가 아닌 애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게, 자,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파생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 개념은, 자, 특성 방정식과 관련된 정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자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람다 대신에 행렬 A를 집어넣어도 그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거기서 그 이거 언제 써요? 케일리 해밀턴은 자 우리가 A의 뭐 100제곱을 구할 때 그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 구할 때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뭐 이제 A 100제곱을 뭐 이제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즉 거듭 제곱과 관련된 거듭 제곱 행렬의 형태를 자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소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게 이제 이제 특징적으로 있다. 자 그래서 최소다항식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대각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최소다항식 자 12페이지. 자 최소다항식과 관련된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야. 그죠? 자 일단은 뭐예요? 대수적 중복도를 무시하면 같은 의 집합을 갖는다. 즉 특성다항식과 최소다항식은 그 이제 고유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같은 의 집합 같고요. 자 무조건 나눠야 되고요. 특성다항식을 나눠야 된다. 그죠? 그래서 최소다항식과 관련된 정리는 사실 문제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그 이제 보통 이제 요 문제 유형들은 정말 이제 고급 심화에서 사실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최소다항식하고 특성다항식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제 최소다항식의 차수를 찾아내는 거. 이 찾아내는 게 사실은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유형이야. 근데 이제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나온 적은 아직 없거든요. 이게 최소다항식하고 특성다항식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유형들이 나온 적은 없는데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자. 왜냐면 사실 되게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이 최소다항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문제로는 아직까지는 이 특성다항식에 집중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 나올 것 같다. 이 최소다항식은 최소다항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여기까지 이제 했다면 이제 대각화. 그죠? 자, 대각화는 뭐예요? 자, 대각화라고 한다면은 대각화는 결국에 뭐야? 자, 닮음이에요. 그죠? 이건 그냥 닮음이야. 근데 이 닮음인데 이 대각화는 닮음 중에서도 제일 쉬운 닮음을 찾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닮음인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쓰이는 용도가 이런 얘기인 거야. 내가 만약에 A가 엄청 복잡한 행렬이고요. 자, B가 되게 단순한 행렬이야. 근데 그 두 개가 닮음인 걸 찾아냈다면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얘 B의 특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럼 얘가 단순할수록 좋은데 그게 제일 단순한 게 뭐다? 대각하다. 그 대각하는 왜? 이 주대각선만 다 써져 있고 나머지 다 빵빵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다루기가 얼마나 쉬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닮음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가 대각하이다. 근데 아무 행렬이나 다 대각화가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대각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대각화가 쓰이는 이유는 어쨌든 이 닮음 중에서 자, 최대한 좀 쉬운 닮음을 통해서 내가 A라고 하는 어려운 행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 쓰는 과정에서 자 이제 대각화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특정 조건을 자, 잘 외워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고유 벡터가 n개가 나와야 돼. 그죠? 서로 다른 고유 벡터가 n개가 나오거나, 자, 아니면, 자, 그러니까 1차 독립이 n개 고유 벡터 같거나, 아니면, 자, 이제 그 A가, 자, 중복 포함 n개 고유값을 갖는데, 대수 중복도 기하 중복도 같거나, 자, 그 다음에 3번. 자, 최소다항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중근을 갖지 않는 경우도 대각화가 된다. 예. 자, 1번, 2번은 나온 적이 있는데, 자, 3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다항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고 중근을 갖지 않을 때 대각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굉장히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자, 최소다항식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자, 그게 대각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요 조건이 3번 조건이 바로 써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있자. 자, 그래서 대각화가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사실은
자, 이제 그 대각화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대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더 쉬운 거. 그러니까 대각화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각화는 어쨌든 이제 그 역행렬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싫은 거야. 역행렬 구하는 것도.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조사하게 되냐면 더 쉬운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뭐가 나온다? 직교대각화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교대각화는 그 내적을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13페이지에 내적을 먼저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적을 모르면 직교대각화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거기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미적분학에서 알고 있는 내적, 그게 뭐예요? 유클리드 내적, 보통 내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A가 A1, A2, B가 자 B1, B2일 때 내적을 어떻게 정의한다? 자, A1, B1 더하기 A2, B2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학에서 이 내적이잖아. 그죠? 이게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연산이 정의된 지금 형태가 그 내적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얘를 내적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의된 연산이 지금 그 네 가지 조건을 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내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제 보통의 상황에서 이게 유클리드 공간에서 많이 정의되는 내적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빵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정의를 쓰면은 빵점짜리 대답이라는 거야. 알겠죠? 얘는 뭐야? 내적이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자, 내적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에르미트성. 자, 그러니까 켤레를 곱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실수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켤레는 뭐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바꿔도 된다. 자, 왼쪽 성현성, 오른쪽 성현성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고 나서 내적이 정의되고 나면 자,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다?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놈이라고 하는 자, 이제 수학적 기호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크기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적이 정의를 하고 자, 크기를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하는 것. 자, 그게 이제 자, 순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직교대각화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뭘 배운다? 자, 그라함 슈미트 과정이라고 하는 걸 배운다. 그죠? 자, 그라함 슈미트 하는 방법. 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라함 슈미트는 직교 기절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그죠? 예, 정확하게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직교대각화까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직교대각화 하는 방법.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고,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자, 직교대각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뭐밖에 없다? 대칭행렬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칭행렬만 자, 우리가 대각화 중에서도 직교대각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4페이지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직교대각화까지가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나게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대각화까지가 완성이 된 거야. 닮음에서 닮음을 쉽게 하고자 대각화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 그 와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하적 중복도, 대수적 중복도, 고유가 어떻게 구하는지 그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배우는 게 뭐다? 이제 그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적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적과 관련된 이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내적과 관련된 개념이 정사형.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하는 건 내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활용 같은 개념이거든요. 활용.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이 정의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회전, 자, 그 다음에 대칭, 자, 이런 이제 활용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사형이 없으면 회전하거나 대칭하거나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활용 중에서 정사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 정사형을 알아야
회전과 대칭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 이제 흐름이 자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야? 일단 이제 정사형 나오고 이런 게 나오려면은 또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게 뭐다? 자 직교 여공간 자 이제 그 개념이다. 자 그래서 내적의 성질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자 W가 이제 어떤 이제 공간일 때 자 W 펍이라고 하는 공간이 정의가 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내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 W하고 W 펍은 무조건 내적 때문에 정의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W 펍이 나오면 내적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W 펍은 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한다? 정의 자체가 자 W에 있는 모든 원소랑 자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자 이제 그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게 W 펍 직교 여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해되죠? 이거는 내적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 자체가 내적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내적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직교 여공간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내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직교 여공간은 자, 이 원래 공간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교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그 밑에 직교 여공간의 성질에서. 자,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0벡터 빼고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0벡터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건 0벡터 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얘네들을 더해주면은 얘도 어쨌든 어떤 공간의 부분 공간. 얘도 어떤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을 더해주면 전체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RN이라고 했을 때, 자, 이만큼이 W 공간이라면 이 반대쪽이 W 펍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는 거야. W 공간이거나 W 펍 공간이거나. 그래서 그렇게 자, 특징을 자, 나눌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사형으로부터 자, 이제 정사형을 자, 이렇게 공간을 정의했으면 이제 정사형을 이제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자, 정사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그 선형 변환 중에 하나인데 자, W 공간 안에 있는 원소는 그대로 이제 가면서 자, W 펍에 있는 원소는 0벡터로 보내버리는 자, 공간을 정사형 변환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많이 써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W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만약에 이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 벡터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를 수직으로 W 공간이라고 W 벡터라고 했으면 이게 W 펍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W 펍에 있는 벡터, 자 W에 있는 벡터 이 두 개를 더해줘서 V가 나왔을 때 자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W 펍에 있는 성분을 0벡터로 만들어주니까 얘가 그냥 W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마치 얘가 자, 이제 그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형태니까 이게 사용을 시켜서 나오는 형태니까 이거를 정사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사형 변환의 성질은 자, W는 W로 보내고요. 자, 그다음에 해공간이 W 펍이고요. 오케이. 자, 제곱을 해도 자, 몇 번 거듭 제곱을 해도 그냥 똑같은 정사형 변환은 변한 게 없다. 자, 그래서 그 행렬 공식을 이제 자, 그 두 가지 자, 도입을 했었어요. 그죠? 그 기억을 해야 돼요. 정사형 행렬은 I 빼기 NNT. 자, 이거 그다음에 자, 직선 위로의 정사형 행렬은 자, WWT. 자, 이게 자, 정사형 변환의 행렬이다. 그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사형 변환 행렬 자, 식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요게 자, 어디서 쓰인다? 자,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역행렬 A 트랜스포즈가 어디서 쓰인다? 최소 제곱해에서 쓰인다. 그죠? 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식인데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가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정사형 행렬. 정사형 행렬 형태가 요렇게 생겼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뭘 생각할 거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 A라고 하는 애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W1, W2, W3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만약에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걸 했을 때, 얘네들을 열로 갖는 행렬을 이렇게 만든 게 행렬 A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공식을 쓰면은,
자, 이 세 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대로 임의의 벡터를 사용을 시킨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 지금 정사형 행렬 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우리가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 이상을 만들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눈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W1, W2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평면 공간 위로 임의의 벡터를, 여기다 이제 임의의 벡터 딱 V를 곱해버리면, 얘가 이 평면 위로 사용된 벡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공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V를 곱해버리면, 얘가 만약에 이제 V1이라고 했을 때, V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임의의 정사형,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 그 벡터를 가지고 와도 걔를 열로 만들어서 이 곱을 써주면 사용된 형태가 나오게 되게 만드는 어떤 되게 중요한 일반적인 행렬 형태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최소제곱회에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최소제곱회는 뭐예요? 최소제곱회는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제곱회는 어쨌든 이런 거야. 내가 V1하고 V2를 가지고 자, 이거 두 개가 만들어내는 평면이 만약에 얘라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내는 게 평면 공간이라고 했을 때, 자, 이 W 벡터는 이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V1, V2의 1차 결합이 얘네 두 개를 축으로 하는 평면 공간이란 말이야. 이렇게 평면 공간인데 이 평면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을 원소 밖에 있는 게 W잖아. 그러니까 이 W는 이거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야. 이 W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내가 V1, V2를 가지고 얘를 못 만들어. 당연히 못 만들어. 평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못 만드는데 자, 적어도 무슨 얘기는 할 수가 있냐면 근사값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이 W 벡터랑 거리가 가장 가까운 벡터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얘랑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뭐야? 이 점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얘를 이거 두 개 벡터로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거리잖아. 이게 최소거리잖아요. 그죠? 최소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소제곱회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최소제곱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얘랑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얘를 이제 뭐 W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요거 두 개에서 만들어내는 행렬이 A라고 했을 때 AX하고 W하고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요 X값. 그죠? 그거를 이제 최소제곱회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최소제곱회라고 하는데, 자,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서 쓰인다? 이 정사형 개념에 쓰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뭐만 곱해주면 이게 최소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정사형 개념이니까 이 x와 x 대신에 이만큼을 여기다 이렇게 딱 곱해버리면은 자, 이게 정사형 식이 돼버리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제곱회 x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자, A의 이제 B 벡터.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뭐 여기서 이제 W 벡터겠죠. 그죠? 얘가 지금 W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W 벡터를 딱 곱해버리면은 자, 최소값이 나온다.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봐보면은 이게 지금 A가 요거 두 개 의해서 만들어낸 지금 이거 두 개를 지금 열로 만드는 지금 벡터라고 이제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 AX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지금 1차 결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앞에서 배운 개념이 이거인 거잖아. 자, 얘네들을 열로 이렇게 만들면, 그죠? 이걸 V1, V2로 열로 만들면 여기다 X를 곱했을 때 이거 나오는 값이 이거 두 개의 열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열로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열로 둬야지만 어쨌든 x를 임의로 곱했을 때 그 x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어떤 원소들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은 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줘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여기를 딱 집어 넣었을 때, 자, 그럼 이 나오는 지금 얘네 둘이 거리가 어쨌든 목표가 뭐냐면, 이 W 벡터랑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를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요 X에다 값을 집어 넣을 때, 이 X에다가 값을 집어 넣을 때, 이 W 벡터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에다가 뒤에 W 벡터를 곱해줘야 이걸 딱 집어 넣었을 때, 이 W에 관한 정사 형식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 값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끝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집어 넣었을 때 W와 제일 거리가 가까운 이 벡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벡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X 대신에 X에, 자,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 AW를 곱해줘야 이게 비로소 거리가, 최소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자,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 사상, 자, 행렬 표현, 자, 형태를 봐보면은, 자, 이제 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정사형 사상을 가만히 봐보니까 W 벡터에 있는 원소하고 W 펍에 있는 벡터의 원소를, 자, 우리가 이제 그 두 개가 지금 겹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자, 만들면 전체 공간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W에 있는 기절을, 자, W1, 자, W 이제 K라고 두고요. W 펍에 있는 대표 원소 기절을 좀 선택을 할 때, 자, 얘를 이제 U1, 자, 뭐 UR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합쳐놓은 애들, 합쳐놓으면 W1부터 WK, 자, U1부터 UR 이렇게 합쳐놓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전체 공간이 기저가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RN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W 펍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표 원소를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둬버리면 이게 그냥 RN의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 정사형 행렬을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이 기절을 가지고, 자, 이 정사형 행렬, 그러니까 이 W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사형 행렬을, 자, 이거 기절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근데 표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W에 있는 원소는 그대로 보내고 이 U에 있는 원소는 0으로 보내니까 이게 행렬 표현이, 자, 1111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1이 K개, 자, 그 다음에 0이 R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행렬 표현이 이렇게 되더라. 정의역을 얘, 공역을 얘로 뒀을 때, 그러니까 이 기절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쉬운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형 행렬, 이제 정사형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끝났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나온 게 뭐다? 자, 이제 회전하고 이제 대칭이다. 그러니까 정사형을 배웠으면 회전 대칭을 이제 배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점대칭, 선대칭, 면대칭 만들어내는 방법적인 거,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사형 행렬로부터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죠?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자, X라고 하는 벡터를, 자, 내가 회전을 자, 지금 일로 지금 점대칭을 하고 싶다. 이 TX로 만들고 싶다. 그럼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야? 정사형이야, 정사형, 그죠? 이 정사형 값을 알고 나서 이 정사형 값에서 이제 이제 2배를 해줘서, 이 2배를 해줘서 이 x하고 tx로 곱해주면 요렇게 될 텐데, 자, 이게 2배랑 같을 거니까 x하고 tx가 결국 2배의 이제 정사형 x 값이 될 거니까, 자, 이거 그럼 tx라고 하는 애가 결국 2px의 마이너스 x랑 같다. 그죠?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사형 변환이 또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대칭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죠?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표현들 잘 기억을 하고요. 자, 회전 변환 같은 것도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자, 회전 변환에서, 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그런데, 회전 변환은 어쨌든 뭐를 쓴다? 자, 회전 변환은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y, z,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x축을 축으로 하는 회전 변환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회전 변환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축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전축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도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벡터가 이만큼 회전을 한 거야. 세타만큼. 이 x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만큼으로 회전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회전 각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회전 변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자, X축이 지금 100이죠. 대표 원소가 100이죠. 기저가. 자, 그러면 100은 어차피 회전 변환을 해봤자 100이야. 자,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X좌표는 100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Y하고 Z가 바뀌게 되는 거야. 자, Y가 원래 010이었는데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0,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회전을 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뭘 이제 알아야 되냐면 이 회전 각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 회전 각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을 쓴다라는 거예요.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 법칙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 회전축을 엄지라고 한다면은 자,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양의 방향이야. 각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야. 플러스 방향.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회전 변환 식이 만약에 회전 변환 행렬이 만약에 R 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010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크기가 1이잖아. 그럼 세타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면 Y 프라임 값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0, Y 프라임, Z 프라임이 나오는데 이 Y 프라임 값이 뭐야? 이게 지금 길이가 1이니까 회전은 길이를 바꾸진 않으니까 이게 지금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은 Y 값은 1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죠? 그러니까 0 코사인 세타. Z는 뭐예요? Z 프라임은 사인 값이잖아.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0, 1,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식을 어떻게 써야 돼? 0, 1,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니까 우리가 X는 그대로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Y가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럼 Z는 어떻게 돼요? Z? 자, Z는 얘잖아. 자, Z는 지금 이게 양의 방향이랬어요. 자, 이게 001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이쪽이 지금 회전을 했을 때 Z는 양인데 Y가 음수야. 맞죠? 그럼 이만큼 세터를 지금 돌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R 세타에 자, 001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0, 자, Y2 프라임, Z2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텐데 Y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지금 1이니까 이게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자,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 계산해주면 이 Y 값이 이 길이잖아. 이거는 사인이야, 사인. 사인 세타. 근데 마이너스죠. 음수니까. 그러니까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되고요. Z2 프라임은 자, 이게 가보면 이 값이 이 길이니까 요 코사인 세타야. 맞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써지는 게 이렇게 나오니까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답이 되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만들 때는. 그거 외워줘야 돼요. 이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제 형태를 좀 잘 기억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형태를 자, 기억을 해서 자, 만들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주면 되고, 코사인 세타, 이제 사인 세타고, 이거를 지금 선생님 반대로 썼네요. 이게 지금 미안한 게 열로 써야 돼. 미안해. 이게 지금 바뀌어야 돼. 이게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세로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사인 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걸 플러스 써야 되지. 그죠? 플러스 써야 돼. 그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열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행렬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다 열로 쓰잖아. 행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01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값을 이제 열로 써야지만 우리가 행렬 표현인 거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X 이렇게 되고요. 자, Z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Z도 이렇게 돼. Z도 자, 지금 봐보면 이제 Z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Z는 이게 Z야. 그죠? 이게 Z. 그러니까 이건 X, 이거는 Z. 근데 뭐만 다르다? Y만 다르다. Y를 축으로 할 때 조금 달라. Y를 축으로 할 때만 좀 이거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써주면 Y는 자, 이 가운데가 0, 1, 0인데 여기가 코사인, 이건 똑같거든요. 코사인, 사인, 자, 사인,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똑같은데
부호가 원래 여기 위쪽에 있었잖아. 이게 행렬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y 값만 이 밑에 붙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y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가 양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x축에다가 0, 1, 0,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밑으로 세타 값이 양수라 이 밑으로 내려가서 부호가 음수가 나와. 이 z 값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여기 붙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기억을 하세요. x축.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아까 y축, 얘 z축, 얘 z축, x축.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축이다. 자, xz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y만 이 밑에 사인이 붙는다 라고 하는 거 좀 그 세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자. 자,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그 쓸 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회전 변화는 3차원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자, 이 나머지 파트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